했나? 네. 그냥 바른 글씨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바르게 글씨 쓰기 준비 자세로 앞을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책에 글을 써야 되니까 내 눈을 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이렇게 밑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에 가운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팔은 이렇게 책상과 나란하지 않고 책상과는 나란하지 않습니다. 팔이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나란하지만 노트가 가운데 놓이기 위해서 가운데서 쓰려면, 왜냐면 내 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위치에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노트를 이렇게 놓기로 원하죠. 가운데 딱 놓기로 원하죠. 이렇게 책상과 나란하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놓기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는 팔이 대각선이 되죠. 그것도 이거는 45도 대각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0도 정도 대각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팔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내 팔과 T자 모양으로 글이 써집니다. 근데 노트는 윗면과 나란히 써야 되니까 T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써야 T자로 나란해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팔이 대각선되어 있으면 노트가 대각선으로 글이 써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윗면과 나란히 써라고 하니까 아이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손을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제가 가운데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트가 45도 이렇게 되어서 쓸 수 써야 된다. 그래야 글자가 우리가 예쁘게 자, 저쪽 거죠. 선풍기. 나라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트가 45도 내 팔 방향과 옆면이 나란해야 윗면과 나란하게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글자를 쓸 수 있죠. 근데 이 위치를 항상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쓸 때 많이 멀리 쪽으로 가지 않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서 저 멀리 있는 거를 볼 때는 이렇게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진짜로 원하는 자세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만약에 글자를 여기 앞쪽에 가운데 여기서 썼으면 그 다음 글자도 가운데 내가 원했던 자리,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게 위해서 썼던 자리에서 그 다음 글자가 써질 수 있게끔 왼손이 쓰지 않는 손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는 손이 항상 처음 썼던 그 자리에서 다음 글자가 써지게끔 당겨줘야 합니다. 협응해야 되죠. 그래야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을 바라보려면 고개가 앞을 바라보려면 책상과 노트가 나란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팔이 이런 상태, 이 앞을 바라봤을 때 팔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팔과 나란해지는 시작 시점인 그 자리에 내 팔이 오면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허리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허리를 안 돌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서.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끝에 글자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더 많이 고개가 돌아가죠. 그리고 이 자세는 고개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앞을 보는 자세라고도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몸 전체는 앞을 보고 있지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뭐 척추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45도 쓰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반대쪽에 노트를 반대쪽에 이렇게 놓고 왼손잡이는 나란한 시점, 요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죠.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맞춰서 앞을 보지만 몸은 앞을 보지만 고개는 돌아가 있는 거죠.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잘 예쁘게 못 쓰겠는데 왼손잡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잘 못 쓰겠고, 하지만 왼손잡이도 이렇게 했을 때 몸이 앞을 보고 있다면 고개는 45도 방향으로 45도 밑으로 바라보고 글자를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앞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앞을 바라봤을 때 노트가 이렇게 책상과 나란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팔과 나란한 시점에 노트를 갖다 놓고 자기들은 몸을 이렇게 틀지 않는다면 팔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목을 틉니다. 목이 45도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하려면 45도 돌아와야죠. 목이 돌아오면 앞을 바라보죠. 그러면 노트는 45도 앞을 바라보려면 당연히 같이 돌아오니까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자세로 앞을 보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칠판 필기한 걸 보고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런 거냐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옆을 갖다 놓고 하면서 친구들은 가운데 놓고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놓고 쓰면 원래는 가운데 이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놓고 글자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되면 이렇게 글자가 쓰죠. 글자가 대각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써줘야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데 놓고 팔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윗면과 나란히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손 모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글자가 뒤에서 앞으로 친구들이 잘 쓰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밑에서 아래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다리는 항상 앞을 보고 있어야 되고 몸도 앞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말라는 소리를 항상 교육부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각선 앞을 봤을 때는 노트는 대각선이어야 됩니다. 그래 대각선이 되어야 내 팔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나란하게 공책의 윗면과 나란하게 써집니다. 그러려면 내 팔이 옆면과는 나란하고 윗면과는 T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 모양은 이렇게 둥글어야죠. 이렇게 둥근 상태에서 얘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손을 살짝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랑 검지는 끝이 나란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이게 세 개가 하나로 모여야 이 힘을 세게 안 줍니다.
써도 오래 글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쓰다고 여기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리고 쓰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동그란 게 아니고 모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맞춰서 요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이게 동그랗고 반반인데 맞춰서 이렇게 글자를 써줘야 되는데 또 이게 나란하지 않고 하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보다는 나란해야 힘의 세 힘이 이렇게 모아져서 한쪽으로 쏠림이 없기 때문에 세지 않은 가장 안정적이고 약한 힘으로 글자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안 되니까 요렇게 해놓고 쓰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니까 팔이 대각선이니까 글자는 대각선 써줘야 되는데 노트를 이렇게 놓고 T자로 써지는데 써지는 게 정상인데 T자가 아닌 곳으로 나란히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손 모양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허리가 삐뚤어지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선생님들도 좀 바로 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육부도 아직도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도 바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니까 글자 잘 쓰긴 쓰셔요. 근데 대부분의 분이 쓰면서 이게 대각선 돼 있는데도 약간 예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 리얼도 약간 대각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면서 예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 팔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가로선이 대각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이 안 되고 바르게 써지려면 가로선이 잘 나오려면 내 팔과 항상 윗면은 튀어야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고개만 숙이는 자세, 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팔에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글자를 쓸 수 있게 하려면 노트는 대각선이어야 하고 항상 내가 썼던 자리에 써야 고개가 이렇게 가우뚱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이 협응해야 합니다. 협응해야 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우니까 대각선 바라보는 자세를 앞을 보는 자세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을 볼 때는 이렇게 당겨가면서 1학년이면 당겨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각선 놓는다고 해서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고 글자 그것대로 삐뚤게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를 해서 요즘 측만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바르게 쓰기, 글씨 쓰기 자세를 가르쳐 주어서 교육부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 주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른 자세를 알려주어서 허리도 아프지 않고 오래 바르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거를 모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모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공부를 오래 하려고 하면 약간 어깨 너비로 벌려서 발바닥을 딱 붙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발바닥을 붙이는 자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고도 바른 자세로 바른 글씨를 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바른 자세를 앞을 보는 자세, 앞을 보고 바로 쓰고 앞을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익혀서 공부를 오래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각선 바라보는 자세는 친구들과도 어떨 때 보면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 학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고개를 몸은 앞인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자세는 척추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고 무리를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앞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노트를 대각선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앞을 바라봤을 때 가운데 써야 되면 팔이 이렇게 45도가 되지, 이거 뭐 65도 될 수도 있죠. 65도 될 수도 있지만 65도 되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도 그냥 바로 밑에서 쓰려고 하면 45도 딱 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 썼으면 그 자리에 계속 쓸 수 있게, 그 다음 글자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쓰다 보면 끝에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고개가 돌아갑니다. 왜냐면 글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가운데 썼던 자리에 그 다음 글자도 당겨서 그 다음 글자도 그 자리에서 쓸 수 있게 해서 협응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그러면 약간 여기서 요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도, 그럼 저는 그렇게 이거는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인체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되면 왼손이 당겨줘서 항상 그 다음 글자를 원래 가운데 자리에서 계속 쓰면 고개도 돌아가지 않고 인체에도 무리가 되지 않고 항상 가운데서 예쁘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